자, 4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장과 대장, 즉 지적 공부와 등기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첫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자, 우리 공시법령 법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뭐 하나가 있죠? 부동산 등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4페이지 맨 밑에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 봐봐요. 한번 써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써봐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첫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들을 때하고 뭐예요? 세 번째 들을 때는 감각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밑에다 여백에다 써놓고 요거 정보 동그라미 쳐봐요. 요때 정보는 무슨 정보예요? 지적이죠.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등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과 등기가 배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지적제도라는 게 탄생하네요. 여기는 뭐가 탄생할까요? 등기제도가 탄생하게 되네요. 지적제도, 등기제도. 자, 지적제도와 관련돼서 가칭 이렇게 써놔요. 요 대장이라고 그래. 대장. 자, 대장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요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좀 이따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지적소관청이라고 써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등기부죠. 등기부. 자, 요 등기부는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즉 법원에서 관리. 법원 등기소. 법원에서 관리합니다. 요 등기소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항상 이제 앞으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지적제도는 대장. 대장 어디에서 관리하죠? 지적소관청. 등기제도는 등기부. 그래서 여기는 등기소에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제도는 그러면 아까 첫 시간에 배웠듯이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요 등기는 뭐예요? 자,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용어 정리가 되기는 될 텐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한 필지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필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놔요. 자, 요 관계를 우리가 먼저 따져놓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369라고 써봐요. 369. 자, 369가 뭘까요? 이게 지번이야, 지번. 자, 지번이 뭐예요? 지번은, 자, 지번은 그러면 권리냐, 사실이냐? 사실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369가 37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먼저 바뀔까요? 대장이 먼저 바뀌어. 그래서 선대장. 읽어봐요. 여기도 369개죠.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가 돼. 후등기. 후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알려줬어요?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알려주죠. 그래서 알려준다를 유식한 말로 이렇게 써놔요. 바로 등기촉탁이라는 거야. 등기촉탁. 촉탁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알려준다를 한자로 등기촉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촉탁은 무슨 촉탁일까요? 알릴촉, 알릴탁이 돼.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소에 알려지면 등기소 등기관이 이렇게 해서 370으로 바꿔줘. 그래서 이렇게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가 바뀐 거죠? 대장이 먼저 바뀌어. 읽어봐요. 선대장 후 등기가 되는 거야. 이 관계를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응용력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는 외울 필요가 없겠죠. 자, 등기 촉탁을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무슨 관계가 바뀌어야 돼? 사실관계. 그러면 사실관계 정립이 제일 급선무라는 거야. 좀 이따 우리가 잡을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촉탁은 선대장 후 등기. 이게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라고 써봐요. 이제 A. 자,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A, 토지 대장도 A야. 소유자가 일치하고 있죠. 어느 날 A가 B한테 팔았어. 뭐가 변동했죠? 자, 소유권이 변동했죠. 그러면 소유권은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가 먼저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놔야죠. 자, 선대자,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러면 등기소 등기원이 뭐에 애한테 알려주면 뭐라고 그러느냐? 알았어요.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관계는 뭐가 먼저 바뀐다? 등기가 먼저 바뀌고 대장이 후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알려줬죠?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 놨어요. 옆에다가 이걸 등기필 자, 통지제도라는 거야. 통지제도. 자, 등기필 통지제도로서 무슨 변동이 발생해야 돼?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소유권에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등기필 통지제도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거 항상 이 관계를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등기 촉탁은 뭐라고요? 자, 선대장 후 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자, 만약에 저희가 실무에 가서 봐봐요. 자, 지번이 달라요. 그러면 뭐예요? 지번이 달라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는 토지 대장은 370이고 토지 등기부는 토지 대장은 369라고 했을 때 어디가 먼저 바뀌어야 돼? 대장이 먼저 뭐예요? 그거는 대장을 근거로 하겠죠. 그럼 뭐라 그래요? 등기소에서. 그럼 대장 하나 떼우세요. 그래서 지적을 일치시켜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관계는 주가 바로 뭐예요? 대장이 먼저고 뒤에 후 등기가 바뀐다. 그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자,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어 권리관계가 바뀌었다.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 뭐 그대로 읽으면 돼. 읽어봐요. 등기를 필이 뭘까요?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게 바로 등기필 통지제도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여기에 이제 정립이 됐으면 그 밑에 이제 1번에 가볼까요? 같이 한번 거기 프린트 1 봐봐요. 4페이지 가로 1번 봐요. 자, 대장은 부동산 표시를 중심으로 공시하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공시한다. 따라서 부동산 표시를 정리하려면 먼저 대장을 등록 정리한 후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 등기를 하게 된다. 반대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면 먼저 등기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이를 기초로 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봐봐요. 이야기가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장은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실의 권리예요. 사실. 그럼 사실은 뭐가 먼저 바뀌어? 대장이 먼저 바뀐다니까. 그건 선대장, 후 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뭐라고 여기를 써야 돼요?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공시한다. 따라서 부동산 표시를 정리하려면 먼저 대장을 등록 정리한 후 대장의 기초로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를 하게 된다. 그럼 이게 뭘까요?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이게 뭐였어요? 이게 등기 촉탁제도라는 거잖아. 반대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이라는 포인트를 먼저 줄쳐놓고 그러면 정리하려면 먼저 등기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 후 이를 기초로 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게 된다. 이걸 뭐라 그래? 자, 등기필 통지제도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설명하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를 머릿속에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아, 이게 등기 촉탁 제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등기필 통지 제도구나. 이걸 생각해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돼야 돼. 등기 촉탁은 또 까먹었다. 선대장 후 등기.
자,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을 뭐라 그래? 읽어봐요. 등기 필통지 제도. 요걸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가로 2번을 한번 볼까요? 가로 2번은 대장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여기 봐봐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죠. 잘라서 여기에다 줄 쳐놔봐요. 동산 표시. 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요거 박스를 요 자리. 요 자리가 바로 등기부가 나오면 틀리겠죠. 그렇죠? 뭐가 나와야 돼?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해야 되고,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권 줄 쳐놔봐요. 그러면 소유권은 권리의 사실. 그러면 요거 등기부가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하여 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여기를 장난을 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지문이 맞나 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대장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를 기준으로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등기부가 아니라 읽어봐요. 대장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데도 맨날 틀려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그려놔야 돼 이제. 자, 그러면 자기가 그 밑에다 가로 열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요 지문이 맞나 봐봐요. 아직은 뭐 자신 있게 하지만 요 밑에다 예를 하나 들어봐요. 예. 자, 보면 자, 요 지문이 올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올해 출제가 됐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부터 자, 공부하는 방법을 키우라고. 이제 눈을 안목을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9회 때도 우리가 2.5점짜리고. 그럼 자,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씩 오늘 요 지문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가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석력을 키워야죠. 응용력을. 자, 이렇게 잘라봐요. 소유자 줄 쳐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면 토지 이동은 요거는 좀 이따 배우는데 사실이 돼. 그러면 앞에가 권리고 뒤에가 사실이 나왔다면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면 앞에가 권리가 나왔으면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 그러면 작성한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는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해 줘야 된다고. 자, 그럼 봐봐요. 자, 토지 이동이 있다. 토지 이동 권리의 사실. 그 소유자는 권리거든. 그러면 이것도 뭐 결론적으로 논리가 안 맞네.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봐봐요. 법이라는 것은 외우는 것도 중요해. 제가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감각적으로 익혀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가 바뀌었네. 그러면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야. 그러니까 이게 요걸 활용해보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 가로 2번 자체가 머릿속에 구조를 생성해 줄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걸 잡아둬야 된다고. 그러면 소유자 변동은 권리니까 앞에가 권리니까 권리로 출발했으니까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사실 있죠. 그러면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사실. 그러면 이 지문 자체는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빨리 감각이 있는지 없는. 오늘 봐봐요. 이 감을 잡으라고.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 공인중개사 하루아침에 따기 힘들어. 동차하기. 그러면 1차, 2차를 동차로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감각이 뛰어나. 감각이. 이 감각이라는 게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응용력이거든. 응용력. 그러니까 빨리 따라올 수 있도록 감을 익혀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럼 대장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등기는 권리 관계를 규정 공시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5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5페이지와 관련돼서 이제 용어라는 거예요, 용어. 자, 오늘 뭐 기초인문서 안 봐도 돼요. 오늘은 프린터야, 프린터. 프린터만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용어와 관련돼서 용어는 봐봐요.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수학의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수학. 이해 과목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자식이 수학을 못해요. 우리 자식이 만약에 아들이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머리가 나빠서 이거 틀린 말이야. 자,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수학도 암기 과목입니다. 우리 아들은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진짜 이 법이라는 것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그 부지런한 거에 중요한 게 바로 개념이라는 거예요. 법학은 개념이 그런 거거든. 그래서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이해 과목이 아니라. 혹시 자기 아들이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을러 빠져서. 그럼 수학에도 뭐가 있어요? 공식이 있죠. 우리 법학에도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을 정확하게 인지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용어는 첫 번째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위에다가 용어 옆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부터 잡자고. 자, 봐봐요. 자, 그 옆에다 1이라고 써봐요. 자, 지적이. 자, 지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어. 그래서 지적에. 자, 세 가지 요소,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에 3요소라고 그래. 그러면 요것도 봐봐요. 외울 필요도 없어. 감각으로 익히면. 요거 읽어봐요. 지자죠. 그럼 밑에다 토지라고 써요. 토지. 토지를 어디에다가? 자, 지적 공부에다가. 자, 여기 하는 게 뭐예요? 등록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적의 세 가지 요소예요. 앞으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세 가지 재료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돼. 그래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걸 뭐라 그래요? 지적이야. 그럼 이걸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이런 개념이 나와. 이제 쓸 필요 없죠.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이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뭐 하는 것? 등록 공시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료. 여기 봐봐요. 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한 거야. 청약, 승낙이 합치가 되면 계약이 형성이 되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일명 법률 요건이고, 이걸 뭐라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한번 써봐요. 토지 이렇게 써놔봐요. 단위라고 써봐요. 옆에다가. 자, 그러면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합쳐봐요. 이렇게 줄 쳐넣어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필지라고 그래. 그래서 필지.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필지가 뭐 하늘에서 붕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고. 요 세 가지 이제 개념적 요소를 우리가 뭐에 믹싱하면 필지라는 개념도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필지 밑에다가 이렇게 그려놔요. 자, 이렇게 이제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써봐요. 필지 바로 밑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사동 369 대라고 딱 써봐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박스를 쳐봐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그러면 몇 필지 읽어봐요.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야. 필지. 한 필지. 그럼 필지 구성 요소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색깔로 한번 써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을 뭐라 그랬어요? 이게 소재라고 그래. 소재. 요 369가. 지번. 대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지목은 28개인데 대표적인 지목이 대라는 지목이 있어. 대라는 지목. 근데 여기 봐봐요. 올해 모의고사 지목이 28개가 있는데 요거 봐봐요. 여기 뭐예요? 이제 한자로도 모르네요. 여기 뭐예요? 받전. 그렇죠. 여기 논답자가 되네. 논답자. 그래서 논답자. 자,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유지로 한다. 어때? X. 뭐다? 답이죠. 답. 지목이 올해 답이 나왔거든. 그렇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받전자고 이게 이제 전이라는 지목이 있고 답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전과 답의 차이는 물이 있고 없고죠. 요거 물이 없으면 뭐예요? 요거는 받전이고 물이 있다면 받전자가 논답자가 되는 거죠. 그럼 물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서 논답자가 되는 거지. 오늘 지목과 관련된 설명정 틀린 것. 그래서 3번 지문에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것은 유지로 한다. 어때? X. 제대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과목이 많으니까 뭐라고 안 하는데. 그러면 2차만 준비해서 뭐에 떨어진 사람은 결론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공부. 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1년 동안 그렇게 호흡 조절을 같이 했으면. 그러니까 요즘이 제일 괴로워. 왜 괴로울까요? 합격한 사람도 있고 불합격한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1년을 시작했는데 불합격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야. 가슴이. 이런 감각을 자꾸 익히라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감각을 익혀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자기가 못 따라온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라는 거야. 그만큼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동을 뭐라 그래? 소재 369번이. 지번 요거 뭐라 그래? 지목 요 넓이를 써요. 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면적. 요 필지의 넓이를 면적. 요게 뭘까요? 경계. 요거는 경계점. X축 Y축이니까 경계점. 좌표가 되는 거야. 좌표. 그래서 좌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필지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또 웃겨. 또 우리 강사들 봐봐요. 요거 하나 이해를 못해서 첫째 따서 읽어봐요. 소지, 지면, 경자. 참 기가 막혀. 애울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감각 있는 사람은 애울 거는 애우고 이해할 거는 이해하거든. 이런 거는 애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림 우리가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번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이니까 별표 5개.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고. 지목은 올해 2문제 출제됐으니까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고. 면적은 무조건 출제되는 거고. 가족이니까. 자, 경계와 관련돼서 울타리 매년 출제가 되는 거니까 올해 예형 문제가 경계 결정 기준이 탄생했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면 필지 구성 요소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거는 기본적으로 4문제는 나오는 거야. 각각 한 문제는. 그러니까 그러면 공통점을 한번 감각이 있나 봐봐요.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의 공통점은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름을 줘줘야죠. 저거요. 이게 토지의 표시네.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표시사항에는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필지. 그럼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여기는 지적은 바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관계라는 거야. 사실관계.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필지. 필지가 뭐 6개가 모이면 한 필지가 되는 거야. 필지란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첫자 따지 말고 저 두 문자 따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어떤 모의고사 있어. 방 뭐 출판사라고 있어요. 학개론을 어떻게 철자 따가지고 오는지. 뭐 올해 개작살 났죠. 개박살 났죠. 학개론을 어떻게 철자 따가지고 두 문자를 따고. 자, 민법 선생님 두 문자 따고. 그래서 뭐예요? 두 문자를 따서 뭘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습관성이 공부가 두 문자를 따르게 되면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용력이.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거는 나와야 돼.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다시 한번 머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해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2번이라고 하나 써요. 2번. 자, 이걸 잡고 이제 개념을 잡으러 가죠. 자, 모든 토지.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에 프린트에다 써놔요. 자, 책 안 봐도 좋아요. 분산시키지 말고. 오늘은 프린트만 할 거야. 프린트. 자, 그래서 모든 토지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위에다 써놓고요. 자,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얘가 정해주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념을 천명한 거야. 이념. 모든 토지는 네가 정하라. 네가 정하라. 그러면 금요일날 어제 수요일날 뭐 했어? 공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 국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본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잡는 거라고. 모든 토지는 누가 잡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다 써요. 바로 지적국정주의라는 거야. 지적국정주의.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실무라고 써요. 실무. 딱가리 네가 정하라는 거야. 실무는. 그럼 아까 또 무슨 표시가 있어?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는 누가 각각 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 자, 지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OX, X죠. 읽어봐요. 지번이라고 읽으면 안 돼. 앞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지번은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이걸 감각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사람은 봐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올해 선생님, 이 문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대. 개뿔이 안 나오기는 뭐가 안 나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거든. 근데 1번에 지적소관청, 2번에 지적소관청, 3번에 지적소관청, 4번에 지적소관청, 5번에 시도지사. 정답은 시도지사. 그죠? 어째 시도지사 언급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불합격한 사람은 병원가에서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 이걸 간접적으로 활용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뭘 안 나와? 안 나오기는. 그렇죠? 안 나오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번에 몇 분 걸려야 돼? 원래는 12문제니까 12분 걸려야 되지만 2분밖에 안 걸려. 2분.
국토가 뭐 토지 이용 계획을 물어봤으니까 토지 이용 계획을 고르라는 거고 1초 만에 끝나네. 부동산 종합 공부 5번에 시도지사 있었네. 현황이 들어가니까 현황 청약.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는데 무슨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부를 전부 안 한 거지 결론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올해 간접적으로 또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딱 구상을 해놔야 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법률에 그렇게 규정해놨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럼 여기에다 써요. 지적소관청을 앞으로 두 자로 건치면 직권이야. 직권이라고 써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면 자, 직권 등록주의가 되네. 그래서 이번에 요 문제 간접적으로 하나, 요 전체적으로 간접적으로 두 문제. 그래서 5점짜리가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 등록주의야. 저 직권 등록주의라면 직권은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하니까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또 하나 출제됐네. 통지 대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요걸 감각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가? 그걸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스스로 자꾸 저런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고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신주 묻듯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죠. 자, 용어를 잡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보자. 첫 번째 용어. 근데 선생님 왜요? 자, 봐봐요. 이게 법조문 그대로야. 자, 원래 4번 위에 몇 번이 있어야 돼? 1호가 있어야 되잖아, 1호. 2호, 2호, 3호 없죠? 왜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어요. 자,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그러면 청량수로 조사 지적. 그러면 수로 조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개념 빠졌겠죠. 자, 청량도 시험 범위가 다 아니라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니까 그러면 1번, 2번, 3호 1호, 2호, 3호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4호부터 되는 거예요. 4호 무슨 청량부터? 지적 청량부터.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적 청량이 거기에다 제가 그렇게 놨을까? 그래서 1호, 2호, 3호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 이제 한 필지. 자, 이렇게 나누면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해놨어? 분할이라고 했죠.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가 달라졌는지 봐봐요. 면적이 좁아졌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 경계. 요거 좌표. 아까 좌표라고 이야기했잖아. 합쳐봐요.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정하는 게 무슨 청량? 지적 청량.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배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배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줄잖아요. 자,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선생님 오늘 첫 시간부터 왜 PPT로 활용합니까? 그랬더니 작년에 수강생들이 글씨도 겁나게 못 쓴다. 그래서 제가 올해 첫 시간에 오늘 그래서 글씨를 흘렸으니까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 커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올해는 요거 이야기 안 합니다.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사담 이야기 안 합니다. 사담 이야기 하니까 또 잔소리 한다고 그래서 올해 올해 그래서 첫 시간부터 PPT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요. 글씨를 막 흘렸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대충 해요. 저 인간 발음도 안 좋다. 발음이 안 좋기는 발음은 죽이는데, 그죠? 자, 본인이 아직 처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올해 첫 시간에 그래서 작년에 말이 많이 좀 나오는 게 딱 두 개예요.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근데 딱 하나가 뭐예요? 글씨를 개판으로 쓴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제가 PPT를 가져와서 오늘 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PPT를 많이 활용하려고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PPT를 활용하면. 이 쓰는 재미가 또 강사의 맛이거든. 근데 자각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가 포인트죠. 여기에다 가로쳐요.
자, 경계와 자, 그래서 간혹가다 자, 시험을 보면 뭐라 그래? 담중. 자, 지적 측량이란. 지적 측량이란. 지적 측량을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래서 요거 이제 간혹가다 가로치고 모의고사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반영을 한번 해보죠. 몇 필지? 한 필지. 안 오는 게 분할이죠. 뭐가 달라졌어?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믹싱하면 지적 측량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의 개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잘라놓고 학정 동그라미잖아요. 자, 지적 학정 측량이라는 것은 뭐냐? 요거 밑에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써놔요.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무슨 측량이다? 지적 학정 측량이야. 근데 지적 재조사 측량은 뭐 재조사가 들어갔으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요 포함을 재로 장난친다고. 그러면 이제 포함 재가 아니라 포함이다.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자,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하면 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25조에 따른 경계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학정 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한다, 제한다가 아니야. 뭐까지 포함해서 지적학정 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포함해서. 자, 그러면 지적학정 측량과 관련돼서 학정 줄쳐놓을까요? 그래서 학정 동그라미.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 자, 요거죠. 사업이 끝나. 무슨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지적 학정 측량하고 요 밑에다 옆에다가 자, 지적 학정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같다 다르다? 다르다. 현황은 현황이 포인트예요. 이게 다 포인트하고 학정은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올해 5번 문제가 이거죠. 자, 건축물의 경계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측량이냐? 지적 현황 측량. 이게 개념 정리해서 이번에 출제된 겁니다.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학정 측량과 현황 측량을 꼭 비교를 좀 해두라고 그랬잖아. 학정은 무슨 도시개발 사업, 현황은 외울 필요가 없어. 현황이 들어간 게.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그럼 지적 학정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려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5를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4의 3을 봐봐요. 지적 재조사 측량 줄쳐놔요. 자, 지적 재조사 측량 줄쳐놨어요. 자, 포인트가 어딜까요? 지적 재조사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 줄쳐놔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요거 조심해야 돼. 모의고사에 뭘로 장난칠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이렇게 장난친다. 근데 사실은 외울 필요가 없어. 이것도 봐봐요. 자, 그러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서 뭐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 재조사라는 거예요. 조사 측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선생님하고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 선생님이 뭘까요? 자, 그만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뭐예요? 지적소관청이야. 학생은 지적 측량 수행자야. 자, 선생이 돈이 많아요? 학생이 돈 많아요? 선생님이 많이 들지. 그렇죠? 그럼 지적 재조사 측량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지. 그러면 지적 재조사 측량은 학생한테 의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또 하나 봐봐요. 숙제 검사는 누가 해요? 선생이에요? 학생이 해요? 그러면 봐봐요. 선생이 한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재조사 측량과 그 다음에 뭐예요? 검사 측량은 학생한테 맡길 수 없다라는 거야. 의뢰는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 얘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의뢰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박스 문제가 하나 나왔죠. 자, 그래서 그 박스 문제가 뭐냐? 모의고사 문제 똑같아. 글씨 투시도 안 틀리고 박스 문제로 나왔어.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 따서요. 자,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자, 그러면은 지적정량 수행자에서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그래서 재검이 출제가 됐죠. 재검 뭐예요? 제조사 청량, 검사 청량은 자 검사 청량,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뭐다? 제외. 올해는 안 나와. 올해는 안 나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번 그걸 이해하면서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올해 박스 문제에서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재검이 출제됐다. 재검 뭐예요? 제조사 청량, 검사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뭐 되는 것? 제되는 것. 이게 올해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호부터 몇 호까지 빠졌어? 봐봐요. 여기 몇 번이야? 여기 뭐예요? 18번이죠. 몇 번부터 사라졌어? 5호부터 몇 호까지? 17호까지 사라졌죠.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야. 몇 번만? 이제 18번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이 되는 거야. 시험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 달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자, 소관청이죠. 우리 공법에서는 소관청이라고 배우는데, 행정청, 소관청이라고 배우는데, 왜 뭐예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안 뭐예요? 지적 소관청이라고 배우느냐? 생각을 하면서 배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줄 쳐놔요.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줄 쳐놔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지적 소관청이라는 거야. 자, 지적 소관청. 그럼 지적 소관청이란 뭘 관리하는 자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 해석해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는 자는 지적 소관청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 앞에다 써요. 여기 앞에다가 자, 서울시 써봐요. 자, 서울시장은 바빠 안 바빠? 바빠. 서울시장이 지금 지적 공부 관리하고 있을까? 그렇죠. 서울시장은 지적 소관청이 아니네요. 자, 부산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왜 바빠요? 왜 바빠요? 그랬더니 부산시장이니까. 그러지 말고 광역시장이니까. 자, 수원시장은 바빠 안 바빠? 바쁘네요. 수원시장은 바쁘네요. 왜 수원시장은 바빠요? 대도시 시장이니까. 그러면 대도시 시장이 뭔데?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 그래? 대도시 시장이라.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장은 뭐예요? 얘네들은 지적소관청이 아니거든. 왜?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서울시청에 가서 토지대장 떼주세요. 그러면 공부 헛것한 거야. 자, 서울시장은 토지대장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이란 뭘 관리하는 자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지적 공부 관리하는 자를 찾아봤더니 여기 저 특별자치시장 줄쳐놓으세요. 자, 우리 특별자치시장 하나밖에 없어. 뭘까요? 세종시장이죠. 세종시장도 레벨급은 시도지사급이니까 시도지사급이야. 근데 얘는 관리해야 돼. 자, 그러면 시장 줄쳐놓고요. 자, 제주 특별자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 다음에 10조 2항에 따라서 여기에다 줄쳐놔요. 자, 일반 행정시의 시장은 포함되는 거야. 포함이야. 포함. 자,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서 자치구가 아닌 쪽에다 줄쳐놔요. 자치구가 아닌 두의 시장은 제에다 포함이다. 제에다. 그럼 여기에다 수원시장이라고 하나 써놔요. 수원시장이 대도시 시장이거든. 그러면 대도시장은 제에다 포함이다. 제외. 그러면 군수구청장. 그러면 여기 이제 자치구청장 줄쳐놓고 자, 구청장은 두 분이 계셔. 자, 민선과 간선 다 포함돼. 민선, 간선. 민선이 뭘까요? 이건 선거에 투표해서 뽑는 자고 간선은 국가가 발령하는 거. 그래서 자치구청장이 아닌 구청장도 포함이다, 제다. 포함. 그래서 포함 잡아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란 뭘 관리하는데? 여기 키워드겠죠. 그래서 이걸 자꾸 모의고사 보면 포함을 제로 건치고 요 제를 포함으로 건치고 요 포함을 제로 자꾸 건진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이다.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러면 행정시의 시장은 포함, 대도시 시장은 제외. 그러면 자치구청장이 아닌 구청장도 포함, 제외, 포함.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 정도 놓고,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포인트는 제일 키워드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이걸 관리하는 자가 바로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서울시장 제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제외된다라는 거. 그럼 시험 문제 나오겠죠. 다음 중 간혹가다 이제 3월달, 4월달 모의고사에 자,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그러면 누굴 고르라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나머지는 다 포함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할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마무리할 게 뭐냐?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아까 모든 토지 또 까먹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명목적으로 외워야 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지적소관청.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 필지 구성 요소가 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소재, 369 지번. 대가 지목이죠. 넓이가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한 필지. 필지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이렇게 해요.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대장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시 한번 하고요. 자, 우리 공부 좀 했다고 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 아는 게 없다. 제로 베이스로 우리가 항상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점이 발생한 사람은 올해 공부, 작년에 뭔가 32에 공부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꼭 말이 많아. 말이 많다고. 얼마나 아는 게 잘 모르겠는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합격으로 가는 100% 불합격으로 간다. 자, 공인중개사는 추억 만들기 하다 가세요. 자, 제발 중개사. 제가 진짜 꽃미남이었어. 공인중개사는 너무 말이 많아.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밥 한 번 같이 먹는다고 그래 또 말이 많고 남들이 질투하고. 뭘 질투할 게 뭐 있어. 그래서 말 좀 오래 줄이라고요. 말 좀 줄이고. 오래 그냥 소음만 듣고 소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추억 만들기 하다 가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불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말이 많은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보니까 뭐예요? 일단 응용력은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본 포맷들은 주로 기본적 암기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암기 없이는 시험도 못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 오늘 용어 정리는 머릿속에 딱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합니다.